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크리TV에서는 클래식한 디자인과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으로 이제 SUV 매니아들 사이에서 많은 환영을 받고 있는 디펜더 110 모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냥 디펜더가 아니라요, P400X 디펜더 중에 디펜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0 모델에도 굉장한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끝판왕이 이제 X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400, P는 가솔린을 의미하고 400은 400마력을 의미합니다. 여기 X 다이내믹이 있는데 X 다이내믹은 다이내믹이 붙어서 뭔가 더 다이내믹할 것 같지만 M과 M 퍼포먼스의 느낌, 그러니까 X가 진정한 끝판왕이다. 요 위로는 이제 옥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조금 번외라서 요게 이제 디펜더 중에 끝판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디펜더 X 같은 경우는 X만의 외관의 디자인 요소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전체가 블랙 색상이라서 다소 티가 나진 않습니다만 이 보닛에 블랙 도장, 그리고 루프에 블랙 도장, 그리고 이 앞에 디펜더 레터링, 그리고 하단부 범퍼까지 이제 올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색상 차량이라고 한다면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 여기도 이제 실버로 바뀌고요. 여기도 도장 컬러로 바뀌고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도장 색상이 좀 밝은 색이거나 좀 대비되는 색상이었다 그러면 X의 디자인 요소를 훨씬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지만 블랙이라서 조금 좀 어떤 부분이 X의 디자인이다 뭐 이렇게 보기가 좀 애매한데, 오히려 X의 블랙 차량을 가미를 하니까 좀 더 완벽한 블랙이 되면서 카리스마 있고 진중한 그런 매력이 훨씬 극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를 보면 이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이런 존재감을 부각시켜주고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느낌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크 메탈로 들어가지만 여기는 이제 블랙 색상으로 들어가 준다. 그래서 좀 더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측면부입니다. 이제 휠을 살펴볼 텐데 이 거대한 차체에 휠이 조금은 낮은 스펙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 20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 타이어가 그런 부분들을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X로서의 디자인 요소가 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캘리퍼가 라바 오렌지 색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빨간색 같기도 하고 진한 다홍색을 띠고 있는 이 캘리퍼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시면 이 스노클 같은 경우는 따로 옵션으로 이제 장착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 큼지막한 사이즈로 이게 그 전통적인 SUV의 그 느낌을 자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초적인 답답함 없는 이런 시원한 거울이 달려 있어서 이런 부분도 마음에 들고, 테두리에는 방향지 시등까지 전후 좌우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돌출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디펜더 X라는 배지가 있는데 너무 조그매서 그냥 지나칠 뻔했죠. 이게 차체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점처럼 보입니다. 언뜻 대충 보면 이걸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다 보면,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블랙으로, 여기는 원래 도장면이 들어갈 수 있는데 보닛과 루프가 이제 블랙으로 들어가면서 이 차량이 X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사파리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위에 있는 루프렉도 X 전용은 아니고 따로 추가하셔야 되는 옵션으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자, 뒤로 오시면 디펜더의 매력 여기죠. 이 절벽, 깎아지는 듯한 절벽, 식빵칼로 식빵을 썰어놓은 듯한 이 느낌. 근데 굉장히 투박하게 자르는 듯하지만 또 이게 굉장히 이 차량의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디펜더 같은 경우는 90, 110, 13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장에 좀 차이가 있고 사이즈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90은 좀 5인승으로 디펜더 쿠페 느낌이고, 그래서 패밀리 SUV로 보면 좀 작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0, 요게 이제 요 사이즈부터 이제 패밀리 SUV의 진면모를 가지고 있고, 이 X 같은 경우는 110하고 90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X 중에는 이제 110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깎아지른 듯한 이 면들이 굉장히 엣지 있게 느껴집니다. 그 군더더기 없는 라인으로 굉장히 좀 깔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후면부에서 X만의 이 클리어 타입의 테일 램프와 방향지 시등, 이런 것들이 좀 더 이 차량의 아이덴티티를 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좀 더 군더더기 없고 담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디펜더 이 레터링도 검은색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또 디펜더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특이하죠. 저 앞에는 고스트 모드가 없어요. 없는데 얘는 살짝만 닫아도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다. 세게 닿다가 이 스페어 타이어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괜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캘리퍼 색상 기억나시나요? 라바 오렌지 색상으로 여기 견인고리도 라바 오렌지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예쁩니다. 좀 소화전이 생각이 나는 색깔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커버에도 디펜더 이렇게 레터링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따따. 자동 아니에요. 끝까지 열어야 돼요. 자, 열면, 오, 생각보다 좁은 실내가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걸 접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광활한 공간이 나오니까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게 지금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자, 이게 높낮이 조절이 됩니다. 높낮이 조절이 돼서 엄청 즉각적으로 올라가요. 되게 빠른 속도로. 와. 오, 많이 엄청 올라간다. 오, 여기까지. 벌써 이 밑에서부터 이만큼이 올라왔어요. 내려가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짐 실을 때는 높으면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춰놓고 올라갈 때 굉장히 편하잖아요. 0.1톤을 싣고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지. 와, 이게 속도가 제가 저쪽을 보고 있으면 이 시선이 올라가는 게 확 느껴져요. 저 되게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에요. 가벼워진 느낌.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는 이제 뭔가 여기서 작업을 할 때 높여놓고 작업하기 되게 편하게 높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차량을 대놓고 차박을 하시는데 뒤쪽이 좀 낮은 지대에다 차를 댔다, 그럼 이렇게 올리시면 이 안쪽은 높낮이 조절로 수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사파리 창이 있잖아요. 요 사파리 창들하고 선루프가 바깥이 보이는데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뭔가 진짜 야생에서 차박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낮춰놓고 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펜더 같은 경우는 폴딩이 굉장히 평평하게 풀플랫이 된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또 비밀이 있다고 하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짝도 무게감이 상당히 있네요. 굉장히 묵직하게 열리고 폴딩을 해볼 텐데, 얘 비밀이 뭐냐면요, 이걸 그냥 숙이면 이게 무슨 풀플랫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엉덩이가 닿는 시트 좌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죠? 요걸 빼서 여기에다 놓고, 얘도 빼서 여기에다 놓고 닫으면 풀플랫 완성됩니다. 굉장히 평평하고요. 이게 마치 솟아 있어서 베개를 써도 될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괜찮네. 제가 한번 이 공간에 누워 볼게요. 자, 제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도 있네. 이게 그 차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좌식 생활이 가능하냐 안 하냐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0.1톤에 180. 닿긴 닿아요. 근데 요 정도면 이제 웬만한 성인은 여기서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야기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할 수 있다. 요 정도 차이가 나네. 한번 누워볼게요. 이렇게 누우면, 근데 이게 진짜, 제가 뒷목이 좀 불편한데 여기 딱 맞아. 이제 하승진 씨나 서장훈 씨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요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빼서 풀플랫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좋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요 빈 공간을 메꿔서 여기까지 확장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다른 차량들은. 근데 요게 이렇게 딱 솟아있다 보니까, 딱 여기까지밖에 못 쓰는. 여기 활용도가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단점은 좀 있네요. 근데 풀플랫의 이 정도 공간성, 좌식 생활이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가족들이 차박하고 캠핑하고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한번 2열 공간성부터 살펴볼게요. 와, 이 문도 굉장히 차폐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이드 스텝. 깜짝이야. 사이드 스텝이 닫힐 때 나는 소리는 좀 귀곡산장 나무문 닫히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요거는 감안할 수 있는 정도고, 야, 이건 좀 의외인데?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 일단은 리클라이닝은 안 된다. 하지만 리클라이닝이 안 돼도 될 만큼의 공간성은 충분히 나온다. 일단 헤드룸 굉장히 높아서 주먹 하나, 두 개가 넘게 들어가네요, 주먹이. 그리고 레그룸도 아까 제가 여기 잠깐 앉았던 사이즈인데 광활합니다. 그리고 시트도 살짝 위로 솟아있고 엉덩이는 푹 꺼져 있어서 여기 허벅지 밑을 받쳐주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이게 뜨는 차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뜨지 않고 요 끝에까지 딱 받쳐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야지. 차값이 있는데. 이 차가 대략적으로 한 1억 5천 정도 하는데 이 정도 구성은 되어 있어야지. 그리고 엑스만의 매력, 윙타임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여기 조절도 되네요. 요러면 좀 안정적이네. 굳이 이렇게 안 나와도 되고, 이렇게 윙타임 헤드레스트가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열하고 뭐 적재 공간 그리고 풀플랫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간단하게 주행을 하면서 이 차량의 느낌, 온 가족이 타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승차감을 보여주는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차량을 밖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웅장하고 큼지막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데, 실내에 들어와서도 이 차가 굉장히 큰 SUV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 게, 일단 전방 시야 자체가 조금 이 보닛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 끄트머리의 감각이 SUV를 타시던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SUV가 이게 처음이시다 그런 분들은 적응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쪽에 감이 좀 멀 수 있죠. 이 차량을 지바겐이랑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지바겐보다 이 유리가 좀 경사 있게 좀 완만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 A필러 쪽이 좀 누워 있어서 답답한 느낌은 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디펜더라고 딱 이렇게 양각으로 엠블럼 들어가 있고요. 사실 조금은 투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마치 이게 하나의 자동차 휠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SUV의 투박한 그런 느낌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는 이렇게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외제차의 단점이 있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투박하고 좀 느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순정 T맵을 활용할 수가 있다. 여기 그냥 T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LG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고, 근데 LG 거라고 하기엔 살짝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버벅대는 게 좀 있어서, 어쨌든 시인성은 굉장히 좋고요. 이 내비게이션 자체가 많이들 사용하시는 T맵을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분들이 사용하실 때도 이질감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더는 수납 공간이 많은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쪽 가죽으로 덧댄 이 부분이 두 줄로 되어 있고, 그 안쪽이 다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디펜더라고 음각으로 또 새겨져 있기도 하고, 충전 포트가 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네. 조수석에서 쓰기에도 되게 편리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는데, 운전석에서 쓸 수 있는 충전 포트가 없다? 라고 하지만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수납 공간에 이렇게 열면은 이 안쪽으로 깊게 파여 있고, 요 안에 USB-C 타입, C거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냉장고가 있네. 여기 냉장고 1단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제가 이렇게 열었잖아요. 이건 제 팔 때문에 막힌 거고, 뒤에까지 열려서 2열에서도 손쉽게 안에 있는 물건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디펜더 중에 디펜더, 역대급 오프로드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디펜더 110 P400X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오프로드 특화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 주행이 조금 불편할 수 있고 투박한 승차감에 뭐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승차감 때문에 좀 엄두가 안 난다라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온로드 주행을 좀 하면서 승차감이 어떤지, 이게 패밀리 SUV나 일상적인 도심 주행에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요 앞에 조그만 턱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굉장히 높낮이가 많은 그런 턱인데도 불구하고 실내에서도 충격이 이렇게 많이 전달되진 않아요. 오히려 자잘한 그런 요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음이나 진동을 차단해 주는 게 조금 덜하기는 한데, 이런 거 올라갈 때도 그냥 막 올라갑니다. 이런 턱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내려놓으셔도 된다. 이거 확실히 오프로드의 강자답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오프로드 하니까 요새 침수 많이 되잖아요. 얘가 또 도광 능력의 최강자 아닙니까? 900mm까지 이제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이빨이 올려가지고 이제 지나가면은 얘가 돌아다니는 차 중에는 최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P400 400마력이다 보니까 힘은 넘쳐요. 브레이크는 살짝 밀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2.5톤이 한 10kg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가 무겁다 보니까 브레이크는 살짝 밀릴 수 있다. 방지턱 같은 것도 뭐 굉장히 잘 넘고요. 승차감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아까도 저희 휠 살펴볼 때 타이어 보셨는데, 그게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인데 근데도 이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준다는 거는 이 차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승차감이 나쁘지 않다. 오프로드도 오프로드지만 온로드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이 차량의 차폐감이라든가 정숙성이라든가 이런 승차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타기에도 무리가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편한데, 생각한 거랑은 좀 달라요. 근데 이런 애가 아까 그렇게 막 굴곡지고 지형이 막 고르지 않고 오프로드고 뭐 이런데도 잘 다닌다고 하니까, 지바겐보다는 얘가 훨씬 난데? 미안 지바겐,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이긴 하지만. 그리고 하나 단점은, 이게 요새 나오는 차량들에는 조향 센서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향까지는 안 되고 차선만 유지해주는 그 정도 기능이 들어가 있다. 자,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는데, 야, 이렇게 큰 덩어리를 자랑하는 이 덩어리 자식이 7,800원이 나왔는데 무려 50% 할인해서 3,900원
2,900원. 얘가 전기차가 아닌데도 말이죠, 얘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차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완전 오프로드 차인데 이렇게 큰데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친환경차 혜택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데, 그에 반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는데 공식 연비가 6.9 7이 안 돼. 친환경차 혜택을 받는데 연비가 7이 안 돼.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인데 칼로리가 굉장히 높다. 이게 곧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그 된 부분은 이제 아직 한국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고, 근데 그 모델은 센터 디스플레이가 좀 더 사이즈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인성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변화의 폭이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페이스리프트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기존 오너들이나 뭐 관계자들도 변화폭을 잘 찾지 못한다. 페리가 나와도 이 차를 그냥 타도 구형 느낌이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들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제가 후면부 설명할 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루프 후방에 보면은 샤크 안테나처럼 이렇게 안테나가 있는데 그 뒤에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었어요, 렌즈가. 근데 이제 그게 후방 카메라가 아니라 바로 요거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서 아무래도 이 차량 자체가 높고 루프에 또 있다 보니까 시야 자체가 좀 높아요. 최대로 낮춘 게 뒤에 있는 트럭의 루프까지 다 보입니다. 운전자가 겨우 보이는 정도 높이를 가져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뒤에 스페어 타이어도 있고 적재 공간에 짐도 많이 실은 경우가 많은 차기 때문에 디지털 룸미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타고 아까 스타벅스 DT도 들어갔다 왔는데, 전 SUV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막 너무 커서 운전이 힘들다 정도는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건 좀 신기했어요. 일단 시트 포지션이나 차량의 이제 높이가 높기 때문에 버스 옆에 서면은 눈 마주칩니다. 물론 이 선팅이 되어 있어서 그들은 저를 못 보겠지만 혼자 그냥 대면대면한 그런 상황이 덜어있죠. 저는 지금 이 차량을 타면서 느낍니다. 지바겐이냐 디펜더냐, 저 같으면 얘 라고 할 것 같아요. 승차감도 굉장히 준수하고 차량의 그런 느낌도 굉장히 오프로드 성능을 극대화한 차량이긴 하지만, 이 차량은 고급감과 오프로드 성능과 안락함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디펜더 지금 제가 타보니까 온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승차감과 정숙성과 사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빠들의 그 감성, 이런 야생 이런 것들을 또 자극하는 이 투박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막 볼트 막 다 나와 있고, 뭐 그냥 핸들 막 큼지막하고 막 기어노브 살아있고, 차 높고 이렇게 보면 옆에 차 막 다 땅에 붙어 다니는 것 같고, 이 테토남들의 차구만. 자, 이렇게 해서 전통 SUV 클래식한 디자인과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디펜더 110 P400X 모델의 시승을 마쳤습니다. 일단 이 차량이 속한 카테고리라는 게 있잖아요. 가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랭글러라든가 뭐 그라나디어라든가 푸드 브롱코라든가 뭐 이런 차들하고 이미지를 같이 하고 그쪽 집합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집합 안에서는 단연 얘가 1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거기에 지바겐도 들어갈 수 있죠. 테토남들의 차량 중에는 가장 밸런스가 좋은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팔방미인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온로드 주행에서의 좀 취약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지금 제가 시내를 주행을 해보니까 전혀 그런 거 없었고, 오히려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이 좀 덜할 것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온 가족이 타는 패밀리 SUV로서 손색이 없다. 그리고 뒤쪽에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특화된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요새 많이 들어가는 이 조향보조, 이런 거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향보조 들어갔으면 좀 더 스마트해 보이고 할 것 같은데, 또 이 테토남들의 차에서는 조향보조 따위 쓰지 않겠다, 내 두 팔이 있는데 뭐하러 조향보조를 쓰느냐 라는 생각을 또 오너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굳이 전체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지만,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또 이게 뭐 감안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P400 400마력의 6기통, 가격 같은 경우는 1억 5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량이 궁금하시다면 천일 오토모빌 랜드로버 대치점에 서한필 대리를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